그러면 지금부터 로우코드, 노코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BI 매트릭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배영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우코드 플랫폼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로우코드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리고 이제 로우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역을 차지를 하는데 그 분야가 어딘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을 활용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개발 방법론 PPDM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워터폴 방법론과 에자일 방법론을 절충해서 만든 PPD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축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코드 플랫폼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이 많아지면서 그 IT 개발자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 글로벌하게는 뭐 개발자가 1200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만 14,000명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전자신문 같은 데서는 그 로우코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한결같이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족한가를 이렇게 전통적 개발 방법의 시각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자바 개발자를 양성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숙달을 해야 전문가가 되어야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다양한 그 자바 개발 툴, IDE 툴이랄지 아니면 JDK를 알아야 된다랄지 다양한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테스팅하거나 프로파일링하거나 모니터링하는 툴들, 그리고 배포를 하기 위한 CI/CD 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프론트엔드 툴까지 다양한 기술을 섭렵해야만 자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렇게 툴 종류를 살펴봤더니 BI올랩 툴부터 시작해서 대시보드 시각화 툴, 그 다음에 레포팅 툴, 또 UI UX 툴, 또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두 개 다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자바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개발 툴로 인해서 그 툴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익혀야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더니 BI올랩 쪽에도 SAP, IBM 코그너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즈니스 오브젝트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 대시보드도 타블로나 룡뷰나 클립뷰 같은 거, 레포팅 툴, UI UX 툴, 이제 이런 툴로도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스프링이나 마이마티스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자들의 오랜 수건이고 영원한 꿈이죠.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쉽게 개발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뭐 한 40년 전부터 저희가 케이스툴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케이스툴이 내용을 읽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유지 보수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생성하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왔다는 얘기죠. 아래 하단에 있는 것처럼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모습인데, 로봇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잘 만들어낸다면 훨씬 좋을 건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 툴들이 나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보면 일본에 있는 웹 퍼포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100% 자바 코드를 제너레이트 해준다. LG CNS가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어떤 방법론들, 그 다음에 SK CNC도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 플러스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까지 해서 종합 세트를 제공하려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케이스툴이 30-40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는데도 아직도 특별한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지, 이거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프로세스 설계부터 DB 설계, UI UX 설계, 테스트 및 검증 설계까지 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100% 소스를 생성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완전하게 매핑을 하려다 보면 그 복잡도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모델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이제 난이도 있는 일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솔루션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고, 배우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미 제너레이트 된 자바 소스를 수정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뭔가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써야 된다는 그 문제를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스 코드가 고쳐지면 모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통적 방법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 용도에 맞게끔 수정해서 저장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회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좀 어렵다.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링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모호성을 좀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나온 툴이, 직관적인 툴이 나왔습니다. UI UX 툴이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개발 툴인데, 이거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거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그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고 그 백단에서 이런 소스 코드들을 지속적으로 작성을 해서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야만 결과물이 완성이 되는, 그러다 보니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한 SQL이나 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그 검증과 테스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안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할 방법이 뭐가 있겠냐를 이제 찾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로우 코드 플랫폼의 어떤 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코드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ITQ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필요한 부품을 간단한 명령어로 조합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면 복잡한 코딩 과정을 단순화하고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해서 배포하도록 만든 이론의 개발 환경이다. 좀 되게 어렵죠. 근데 로우 코드 업계 쪽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SQL을 잘 몰라도 또는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잘 못해도 한 2-3주 정도의 교육만으로 충분히 자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오늘은 이 세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따져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우코드 솔루션이 출현한 지는 상당히 사실은 오래됐고요. 이제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최근처럼 광풍이 불기 시작한 지는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21년도에 같은 회사에서 내놓은 매직 쿼드런트인데요. 보면은 그 맨딕스나 그 아웃시스템즈에서 필두로 나와서 시작했고, 요즘은 IT 기업 대부분이 세일즈포스닷컴에서 라이트닝 플랫폼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앱스, 또 아마존의 허니코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향후 2년 이내에 대기업 절반 이상이 로우코드를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전체 앱 개발 활동의 65%를 로우코드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10여 개 이상의,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업체만 현재는 10여 군데인데, 지난달에 로우코드 노코드 협의회를 저희가 결성을 했고, 제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신문에서 이거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세계 개발자의 절반이 노코드를 이제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생산성이 4배 이상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0여 개 회사에서 출발을 했지만 벌써 몇 개 회사가 저희 로우코드 협의회에 합류를 해서 앞으로 로우코드 노코드의 기술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코드 기술에 대해서 일단 개발 영역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로봇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그 UI 툴로서 그 BI 올레 분야가 있고요, 대시보드 시각화 분야가 있고, 또 레포팅 툴 분야가 있고,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UI UX 분야가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런 각각을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BI 올레 분야는 나온 지도 한 20여 년 이상이 됐습니다. 어떤 차트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비정형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런 부분이 BI 올레 분야인데, 주요 특징은 이제 그 내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드래그 앤 드랍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그 안에 피보팅, 드릴링, 소팅, 필터링, 그룹핑이라고 하는 그런 5대 기능을 통해서 유저가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셀프 서비스 BI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BI 올레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를 봤더니 시각화 분야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미래한 화면까지도 다들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시보드,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미래한 대시보드를 잘 표현을 해서 요거를 이제 다양하게 이벤트까지 섞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즘 뭐 타블로나 클릭뷰나 뭐 이런 솔루션들이 시각화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포팅 툴 분야입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인쇄를 중심으로 한 분야, 아무리 페이퍼리스를 해도 결제를 받고 어떤 장표를 뽑아서 보고를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다 틀린 게 뭐냐면, 레포팅 툴은 UI UX를 할 수가 없고, UI UX는 대시보드 시각화나 올랩을 할 수가 없고, 올랩은 UI UX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UI UX를 하기 위해서는 또 조회, 수정, 삭제,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해서 데이터를 뿌려주고, 인서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수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또 BI 올랩 툴이나 레포팅 툴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영역을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 각각의 툴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만능인 툴이 하나가 있죠. 만능인 툴은 자바 개발입니다.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되는 자바 개발인데,
그 부분은 또 개발자를 양성하는데 아까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요즘은 이제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시스템화할 부분은 다 했다고 치면 CRM, ERP, MES 각종 레가시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다면 그래도 수작업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지 않느냐. 야, 그런 부분들은 왜 아직 그 전산화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수작업을 하고 있는지 임원들로부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라. 아날로그 업무를 디지털로 바꿔라.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뭔가 찾아봤더니 보통 경영계획, 플래닝 쪽이죠. 판매계획, 생산계획, 수급계획, 공정계획, 출하계획 하는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원가 손익을 판매 계획을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손익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분야별로 부품별로 기간별로 어떻게 손익이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시도가 있는데, 각각의 솔루션들은 서로가 서로를 다 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툴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솔루션의 영역도 수용을 하면서 또 자바 코딩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로우 코드 개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바를 가르치는 학원에 가보니까 프론트엔드 부분과 백엔드 부분으로 이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진다. 그걸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프론트엔드 부분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대변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백엔드라는 부분은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나 그다음에 그 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위한 API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부분이 이제 백엔드 부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프론트엔드 개발 부분인데, 프론트엔드에는 이제 서버와 DB와 API도 같이 섞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바 개론을 첫 장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죠. MVC 프레임워크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쓰여져 왔고, 그 MVC가 뭐냐면 모델은 이제 첫 번째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데이터의 I/O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유는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 모델은 주로 이제 아까 그 백엔드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비유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러가 그 사이에 있는데 모델과 비유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부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방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뭘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가 필요한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고객이 요구하는 UI 화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들어가든 구글을 들어가든 어디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간에 주로 보는 게 많고, 거기에서 내가 의견을 달아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답글을 달아가는 형태, 그런 형태들이 이제 입력 기능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UI를 이제 설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를 그곳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적재하는 그런 영역이 있겠고, 세 번째는 어떤 무슨 액션, 아까 저장이라고 하는 액션을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도 하지만 이거를 뭐 이메일로 날아가게 한다랄지 어떤 결제 프로세스를 태운다랄지 하는 그런 로직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및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렇게 개발이 되면 다 끝나냐? 이게 완벽한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배포 관리와 권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까 MVC 모델이라고 했죠. M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DB봇이라는 여기서부터는 저희 회사가 그동안 수년, 십몇 년 동안 축적해왔던 노하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IO에 해당되는 부분, 인풋과 아웃풋에 해당되는 부분은 DB봇으로 해결을 했고, 화면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부분은 UI봇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했고, 이벤트 및 로직 처리에 관한 부분은 프로세스봇이라고 하는 봇을 통해서 컨트롤링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봇은 BI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BI 매트릭스인데 한 20년 가까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 어떻게, 사실은 저희 카드사 중에 하나는 테이블 한 2만 개 뭐 이상을 조인을 걸어놨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그 최적화된 쿼리로 뽑아주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이제 B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가 조회를 하다가 데이터를 수정을 했을 때 DB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기술은 업데이트 인서트를 날려줘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업데이트 인서트를 할 수 있는 UI를 만들어서 연동을 시켰고요. UI를 배치하는 기술 또한 BI 기술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UI를 볼 때 배치를 하는 기술이 한 70~80% 차지하고, 실제로 업데이트 인서트나 로직 처리는 이제 그 다음을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UI 기술은 그런 UI 자동화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로직은 우리가 이제 RPA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RPA를 디자인할 때 사용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그 워크플로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엔진을 이용해서 저희 그 프로세스 봇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다음 장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딩 없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BI 기술은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SQL이 제너레이트 되는데, 이 SQL은 현재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짜고 있는 기술이죠. 근데 BI 기술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SQL을 아주 쉽게 제너레이트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서트 업데이트 하는 기술인데, 인서트 업데이트 또한 왼쪽에 있는 UI 패널을 이용해서 특정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어떤 컬럼 정보를 매핑을 하면 자동으로 인서트 업데이트가 만들어져서 저장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데이터만 조회되고 저장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장에 저희가 기재부나 농림부나 LG그룹, 삼성그룹, 포스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해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봇입니다. UI봇은 화면을 생성해서 화면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매핑을 해주고, 매핑된 데이터를 결과를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DB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유저가 그려놓은 화면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잘 매핑을 할 거냐?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만든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금, 대출금, 개인 법인 기준 뭐 5천만 원 이하 이상 예금자 수와 계좌 수와 총 금액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거를 뽑을 때 이렇게 슈도콜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슈도콜에 의해서 파생된 SQL을 가지고 파생공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2열종대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2차원의 화면은 2열종대와 다 매핑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파생공법만 해도 상당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공법이고 논문에도 많이 이용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하면 과거에 이제 DB에서부터 데이터를 뽑아서
엔드 오브 레코드까지 다 서치를 해가면서 원하는 조건대로 분기를 시킨 다음에 분기된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금액별, 예금 대출별 현황표를 뽑아주는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들을 싹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강의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나 그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크플로우 파운데이션 엔진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UI 패스에 해당되는 그런 유사한 다이어그램 플로우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를 재편해주는 다이어그램 또는 저희 툴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프로세스 흐름을 디파인하고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솔루션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뭔가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결제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그 주문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런 이벤트에 대한 업무 처리 로직을 워크플로우로 활용해서 컴포넌트 간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완성해 가는 방법을 프로세스 봇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을 가지고 프론트엔드 UI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과거에 이제 워터폴 방법론, 포포스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그거와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회자되고 있는 애자일 방법론 등이 있는데 그럼 PPDM이라는 건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통적 개발 방법론은 다들 아시죠? 뭐 현업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해서 저희가 뭐 중급 고급 뭐 초급 뭐 그다음에 설계하는 사람 뭐 PM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프로젝트 기간을 거쳐서 많은 기관과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 시스템 구축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신속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적응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애자일이라는 뜻이 재빠른, 신속한, 민첩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개발하자. 스크럼 단위로 분할을 해서 스프린트 형식이라고 하는 기법을 넣어서 빠르게 개발을 하자.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자. 워터폴 방법은 너무 덩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그 안에는 리스크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스프린트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서 나가고 다 완성이 됐을 때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방법이 이제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PPDM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좀 핵심인데 물론 이제 어떤 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전체 공정은 워터폴 방법론하고 애자일 방법론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프로젝트의 큰 흐름, 큰 줄기, 프로세스 맵을 모르고는 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정신과 사상을 다 계승해서 개발을 하고요. PPDM은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에 한정해서 PPDM 개발 방법론을 활용을 합니다. PPDM은 빨리빨리 디벨롭먼트 메소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들 웃고 그러는데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누나, 언니, 오빠, 대박 뭐 이런 거 다 등록돼 있잖아요. 빨리빨리도 다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등록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요구사항까지 다 합치면 5단계입니다. 5단계.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5단계인데 여기에서 5단계를 2단계로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만든 방법이 현업의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 없이 바로 개발 테스트 통해서 완성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업의 요구사항을 분석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하고 바로 개발로 할 수 있느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 설계가 끼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현업의 요구사항을 개발자가 바로 개발하면 되는데 분석 설계가 끼어드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개발자 나무라고 하는 개발자 유머, 나무 그네 만들기,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 고객의 요구사항은 그네 3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만들고 싶은 거는 그네 하나를 타고 있는 이제 그런 거죠. 모래시계에 나오는 그런 그네 같은 건데, 이 그네 3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분석이나 설계를. 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멋진 의자가 걸려 있는 럭셔리한 그네를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 때 비용은 롤러코스터를 지을 때 만드는 비용만큼 많이 들어갔고,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저희 그네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런 소통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사실은 그 현업은 나 이렇게 일하고 있어서 힘들고 불편하니 어려우니 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개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을 해달라고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분석 설계 하는 사람들이 아날로그 업무를 이해를 해서 디지털로 어느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갖다가 어떤 SQL로 데이터를 끌어서 이렇게 매핑을 해주면 우리가 볼 수 있어라고 설계를 해줘야만 개발이 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UI, UX 툴이 아까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모든 시스템을 다 커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런 프로그램 소스를 아직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그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소스 코드를 제거하고 이걸 컴포넌트로 만들게 되면 요구사항을 현업이 확정함과 동시에 개발 및 테스트를 통해서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뭔지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한 50분까지 하면 되나요? 네. 한 45분, 5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요구사항을 현업이 내놓으면 옛날에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팩시밀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팩스 쓰시는 분 있나요? 하여튼 팩시밀리에다가 요구사항을 설계한 내용을 싹 집어넣으면 바로 자바 화면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20년 전 얘기지만 그때는 감이 안 됐었고, 저도 개발자 출신인데 개발을 하기가 너무 싫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화됐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무엇으로 정리를 하냐? 엑셀이라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엑셀에서는 화면 레이아웃, 컬러, 폰트, 크기, 위치, 차트, 수식, 그리고 간단한 업무 기준 및 로직까지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현업이 세팅할 수 있습니다. 현업이.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세팅을 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기본적인 자바 웹 화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그걸 현실화시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화면 디자인을 엑셀로 하게 되면 웹으로 자동으로 변환해지는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구사항 이 내용을 웹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면 화면 레이아웃은 물론이고 아까 차트나 수식이나 업무 기준에 대한 간단한 로직까지도 전부 웹으로 자바나 HTML5로 변합니다. 변하고 나면 내용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뿌려주고 연결해주고, 데이터베이스 봇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로직은 프로세스 봇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면 끝나는 그런 엔진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설계서를 집어서 만들어서 팩시밀리에다 넣게 되면 아웃풋이 자바로 만들어지는 그 꿈이
실현될 수도 있겠냐, 뭐 이렇게. 실제로 올해 그 3월 달에 끝난 기재부 디브레인 차세대 시스템도 이 기술로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이 작성한 파일로 대시보드를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드를 실행하여 MX 그리드를 생성합니다. MX 그리드의 디자이너를 실행합니다. 현업에게 받은 엑셀 대시보드 파일을 엽니다. 엑셀 파일을 현업이 작성한 그대로 데이터를 열게 되면 지우고 바로 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지우면 차트도 지워집니다. DB봇을 연결돼 활용하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데이터 필터링이 가능하게 합니다. 출력된 데이터와 차트를 확인합니다. 나머지 데이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이 동영상 시간은 아마 2, 3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풀을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에 수식이 있잖아요. 그 수식을 그대로 연결하면 판매 현황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어떤 U를 만들고 누계를 만들고 평균을 만들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수식으로 합니다. 이게 사실은 현업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현업에서 요거까지를 다 완성해서 주게 되면 컨버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특별하게 개발할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업이 이제 데이터만 주고 저렇게 연결하는 수식은 작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지금 합계하고 평균하고 비율을 갖다가 집어넣는 과정을 지금 다음으로 엑셀 후회 디자이너 달성률 통해서 항목을 간단하게 그대로 추가합니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제 디자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웹으로 올리면 똑같이 엑셀에서 만드는 내용 크기, 폰트, 색깔, 크기, 차트와 수식, 엑셀 로직 다 서식을 똑같이. 수정합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 포맷을 해서 마지막에 웹으로 올려놓게 되면 웹에서 똑같이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UI를 제작하고 디자인된 수식을 만들고 보고서를 디자인을 저장하고 하고 웹 데이터베이스와 디자이너에서 연동해서 실행합니다. DB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런 과정까지를 수행을 했고요. 이런 웹 디자이너를 설정한 통해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됩니다. 웹 화면에서도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현업이 준 엑셀 파일을 가지고 수달된 조교에 의해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시연을 했지만 현업의 그 어떤 리퀘어먼트의 어떤 그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되면 IT 개발자는 아주 간단한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권한관리, 배포 이런 거 부분만 수행을 하면 결과물들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구축 사례를 볼 건데요.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올해 3월 달에 올려놓은 그 기재부에서 직접 올렸는데 차세대 예산 회계 시스템 개통식을 3월 달에 했어요. 그때 만들었던 거에 정책 지표 관리하는 거,
화면 비정형 분석 화면 2,500개와 의사결정 대시보드 600여 개의 화면을 만들어서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농립사업 정보 시스템 아그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차세대에서 뉴 아그리스인데 조류 독감 방역에 관련된 이번은 노코드로 현업 담당자가 직접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 담당자들이 이제 민가를 돌아다니면서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조류 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이런 것들을 입력한 내용을 모바일로 입력만 하게 되면 본사에서는 즉시 보고서로 출력이 되는 그런 걸 만드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를 많이 비교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 아마존 허니코드, 구글의 앱시트, 오라클의 아펙스, 그다음에 BI 매트릭스의 아우디 플랫폼을 검토를 했는데 BI 매트릭스의 아우디 플랫폼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LG그룹의 손익 시뮬레이션을 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봐야 되는데, 원가나 생산 계획, 판매 계획 데이터를 가지고 가감을 해서 손익을 산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시스템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수작업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 그리고 부산은행 사례인데요. 혹시 부산은행 담당자분 여기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실제로 저희 IT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했고, 이 모든 모양의 화면들은 다 현업이 그 엑셀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부산은행 행장님이 보셔야 되는, 임원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대시보드라서 굉장히 미려하고 섬세하게 조작을 해서 현업과 그 IT가 같이 개발했던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진그룹인데요. 한진그룹에서는 그 비용 전표 취합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런데 이 로우코드 솔루션을 활용해서 구현을 했다. 그리고 GS 그룹의 이제 경영계획 시스템도 이 로우코드를 차년도 예산 종합 예산 계획 시스템인데 이런 계획 시스템의 손익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